예,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이 음악 나오시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 지금 정치 현안을 법적인 차원에서 생각해보는 정법 승부 순서인데요. 오늘도 두 분 나와 계십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성배 변호사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조한나 변호사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봄이 온 거라고 보십니까, 두 분은? 아니요. 봄이요? 아니, 너무 단호하게 할 말이 없어졌어요. 아니랍니다. 아닌 줄 아세요. 네. 무서워라. 날씨도 춥고 공기도 뿌해서 화창한 느낌이 전혀 안 납니다. 근데 있잖아요. 오늘 그 뭐죠? 그 미세먼지. 예. 이게 어디서 온 미세먼지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상당 부분이 또 중국에서 온다고 네, 얘기를 네. 하니까. 예. 어느 때와 다름없이. 근데 이게요. 그대로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저는 흡연자이기 때문에 뭐 미세먼지 얘기할 입장은 아니지만 좌우지간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얘기할 주제는 윤관석 의원, 지금 현재 무소속입니다. 그리고 윤관석 의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1심의 판결이 나왔지만 최종심이 나올 때까지는 의원직을 유지하기 때문에 윤관석 의원이라고 표현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 선고를 받았는데 이게 이제 그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때문에 그렇죠. 그죠? 그렇습니다. 예. 설명해 주시죠. 이 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윤관석 의원, 아울러 공동 피고인으로 동시에 재판을 받고 있던 강래구 전 감사에 대해서 1심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윤관석 의원에게는 징역 2년, 강래구 전 감사에 대해서는 1년 8월에 벌금 추징금이 선고되었는데 이 정당법상 정당의 대표자로 선출될 목적으로 선거인 등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지시, 권유, 요구 또는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관석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입니다. 이 300만 원씩 20개, 즉 6천만 원을 수수해 대상자와 방법 등을 특정하는 등 주도적으로 범행을 이끌어 나갔다는 혐의가 그대로 인정됐습니다. 강래구 전 감사에 대해서는 정당법 위반 외에도 정치자금법 위반 등 추가 기소된 범행들이 있었는데 이와 같은 혐의들도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지만 윤관석 의원보다는 다소 낮은 징역 1년 8개월 등이 선고됐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 게 지금 이제 윤관석 의원은 이 검찰이 봉투당 300만 원씩 6천만 원. 예? 근데 본인은 100만 원씩 2천만 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차이가 있나요? 형량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제일 처음에는 검찰 조사 단계에서 아예 혐의 자체를 부인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재판 단계에 오면서 아무래도 검찰 측에서 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그 증거가 이제 제시한 증거가 물적 증거가 좀 탄탄하다 보니까 공판 단계에서는 아무래도 이렇게 부인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죄 전체를 다 뒤집어 쓸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입장에서 아마 공판 단계에서는 인정은 하되 이제 금액에 따라서 사실상 정당법에 따르면 형량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2천만 원 그러니까 지금 제일 처음에 우리가 주장했던 그러니까 그 의원이 주장했던 금액은 30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이 20개면 2천만 원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300만 원 검찰에서 주장했던 300만 원이 20개면 6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2천만 원과 6천만 원이 인정되었을 때 그 형량의 차이는 기본형 기준으로 한 4년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형량이 네, 형량이 4년씩이라 기본형 기준으로 했을 때에 기본형이 뭐예요? 기본형과 가중형. 그죠.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이 죄에 해당되었을 때의 형량이 감경, 기본, 가중형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든지 간에 한 최대 4년 정도가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판 단계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 형량 줄이기에 나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되 그 관여의 정도에서 최대한 본인은 사실관계에 있어서 전달받은 건 맞지만 자기는 전달자에 불과하고 요구한 것도 아니고 지시한 것도 아니다. 그리고 살포한 것도 사실상 아니다라는 입장을 취하면서 수사기관이 이 부분을 입증해야 된다라고 주장. 즉 관여의 정도를 낮추고 또 형량에 있어서도
금액에 따라서 형량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금액 자체도 30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이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조한나 변호사님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의도대로 좀 형량이 많이 줄었다고 보십니까? 지금 2년형이 선고가 됐는데.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당내 경선과 관련해서 돈봉투 수수 사건이 벌어졌었고 당시 선고된 집행유예형에 비하면은 이 사건은 실형일 뿐만 아니라 징역 2년의 실형이라 가벼운 형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윤관석 의원의 항변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평가해야 할 것 같은데 무엇보다도 300만 원씩 6천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씩 2천만 원이라는 주장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돈 봉투를 준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강내구 전 감사, 이정근 전 부총장 그리고 송 전 대표의 보좌관 박모 씨 모두 일치해서 돈 봉투 금액은 각 300만 원씩이라는 진술을 하고 있고 이 관련해 특별히 윤관석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일 만한 정황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 윤관석 의원이 3선 중진 의원이고 당내 영향력이 상당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상황에서 강내구 전 감사와 달리 이 혐의를 전면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깊이 반성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고 평가받은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예전 사건보다는 형량 자체가 상당히 높다고 평가할 수 있고 무죄 주장도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뭐 윤관석 의원 보석 청구를 했었던 모양이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거 왜 기각이 됐을까요? 이제 아무래도 윤관석 의원이 진술을 번복했죠. 진술을 검찰 단계에서는 뭐 부인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공판 단계에 오니까 본인도 인정을 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진술을 번복했죠. 이 진술을 번복하는 것은 사실상 재판부에서 특히 형사 사건에서는 매우 이제 형량에 이제 중요한 요소, 형량에 부정적인 요소를 주는 사안이고요. 그러다 그 부분도 있었고 또 부정적인데 왜 그러면은 계속 부정하지 왜 바꿨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검찰 단계에서 제시된 그 증거들이 본인이 아무래도 부인하기 힘들고 그리고 사실 윤관석 의원뿐만 아니라 강내구 전 감사위원장도 결국엔 또 입장을 번복해서 또 사실관계 인정했거든요. 그러니까 줄줄이 지금 다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 본인만 이제 계속 부인을 하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죠. 그리고 이제 재판부에서도 결국에는 실형을 선고했는데 그 실형을 선고를 할 때 이제 아무래도 윤 의원이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지위에 있었고 또 준법 선거 뭐 헌법가치를 수호할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범행을 주도했다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주도해서 재질이 불량하다. 그런데도 사실상 범행을 바로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았다고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 자체도 사실은 재판부에서는 그 윤관석 의원이 주장했던 부분에 대한 항변을 다 배척하면서 결국에는 검찰에서 이제 혐의로 이제 인정했던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다 인정했기 때문에 그 형량, 그 죄질이 중하다라고 봤고요. 또 뿐만 아니라 사실상 이제 이 사안 자체가 이제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다시금 크게 훼손한 사안이기도 하고 또 이러한 그릇된 관행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경종을 울리고 또 그 구태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한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이러한 입장에서 비추어 보면 보석 청구를 허가해줘 버리면 사실상 이러한 재판부의 입장이 인과는 좀 모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아마 보석 허가 청구가 기각되지 않았을까라고 사료됩니다. 예. 아니 근데 강내구 상임 감사위원요. 이분은 이게 보석이 받아들여졌었잖아요. 네네. 그죠? 통상 구속 기소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1심이 최대한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이 6개월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2심도 3심도 마찬가지로 각각 6개월까지만 구속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 되도록이면 재판 선고까지 끝내려는 게 재판부의 태도인데 피고인이 강하게 항변하거나 출석해야 할 증인들이 많은 경우에는 6개월 내에 재판이 끝나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럴 때는 6개월이 경과할 즈음에서 석방을 해주어야 하는데 단순히 석방해 주는 것보다는 재판부 입장에서는 보석을 해주는 게 그 안전성을 담보할 수가 있습니다. 즉 누군가와 접촉하지 말라거나 어느 범위를 벗어나지 말라거나 조건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사실은 6개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해 줘야 하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그 이전에
보석 조건을 붙여 보석을 허가해 줌으로써 6개월 기간 만료에 따른 석방을 가름하는 효과를 얻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강내구 전 감사의 경우에는 윤관석 의원보다는 먼저 기소됐으니까 6개월 구속 기간이 사실상 도가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보석을 해줬던 것인데 혐의가 모두 인정되고 실형을 선고하는 이상 굳이 법정 구속을 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본 것 같습니다. 법정 구속을 해야 할 상황이라면 보석을 허가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다시 구속할 수 있고 이 구속 기간은 2심에서 6개월을 산정할 때 다시 처음부터 산정하게 되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기다리면 그냥 보석 안 해도 풀려날 수 있었겠네요. 강내구 감사위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속 기소된 상황에서 6개월 정도까지만 재판부가 구속을 할 수 있는데 그 6개월을 경과할 쯤에서 그대로 석방하든 보석 조건을 붙여 보석을 허가해 주든 6개월까지만 총 선고 기간의 산임이 됩니다. 즉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이상 그동안 6개월 복역한 외에 1년 2개월은 더 복역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조금 아까 그 조한나 변호사님 그런 말씀하시죠. 주도했다라는 표현 쓰셨거든요. 재판부에서. 그러면은 송영길 전 대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결국에는 송 전 대표의 지금 혐의가 지금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가 이게 다 관련된 혐의 관련된 아닌가요? 혐의가 있죠. 예. 근데 그 중에서 하나가 결국에는 윤 의원과 강전 이제 감사위원과 같이 이제 결국에는 동봉투를 이제 조달받고 또 거기에 관련돼서 뭐 지시나 권유를 했든 요구를 했든 그다음에 또 살포한 이 모든 거에 대해서 개입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사실 지금 윤 의원이나 강내구 전 감사위원이 이 공판 단계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 특히 강내구 전 감사위원은 이 책임이 전부 다 결국에는 송영길 전 대표한테 있다. 라는 취지로 발언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책임을 지금 이제 송 전 대표한테 넘기려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모든 혐의, 연결되어 있는 혐의의 최대 수혜자는 송 전 대표였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이 관련된 윤 의원에 대해서도 실형이 선고되고 그리고 윤 의원이 부인했던 부분은 다 받아들여지지 않고 거의 대부분이 인정된 상황. 그다음에 강내구 전 감사위원도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검찰이 주장했던 혐의가 다 인정된 상황에서 이 부분들은 사실상 송 전 대표를 위한 일이었고 또 최대 수혜자가 송 전 대표였던 것만큼 이제 내일 첫 공판 준비 기일이잖아요. 그러면 이 송 전 대표의 이 공판 과정에서는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형량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지금 뭐 강내구 전 감사위원이나 아니면 그 윤관석 의원에 비하면 당연히 더 높게 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뭐 지시나 권유를 했냐 요구를 했냐 이 부분도 물론 이 두 사람에 대한 공판 단계에서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송 전 대표가 뭐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지시를 했다든지 뭐 자금을 뭐 모아서 받아오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명확한 요구를 했거나 뭐 권유를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밝혀진 바는 없지만 사실상 그렇게 인정될 가능성도 있고요. 이 과정 결국에는 공판 절차를 통해서 입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박 변호사님은 형사 전문이시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지금 조한나 변호사님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연관된 혐의로 이제 여러 사람이 이제 이 재판에 넘어가요. 그럼 지금 조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서로 책임 떠넘기게 하고 이런 경우가 많죠. 들어 있습니다. 통상은 그러면 이게 모든 게 제 책임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럼요. 그렇군요. 모든 게 제 책임입니다라는 입장을 밝히는 사람은 선의로 밝히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뒤에서 다른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입장을 취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든 행동에는 그 해석할 만한 다른 이유가 존재하기 마련인데 이 돈이 오고 간 사건 특히나 카드나 계좌를 통해서 돈이 오고 간 것이 아니라 현금이 오고 간 사건의 경우에는 관련자의 진술이 가장 주된 증거이고 이 증거를 뒷받침할 만한 각종 정황을 수사기관이 어느 정도로 수집해서 현출해 내느냐가 관건입니다. 이와 같은 사건에서는 각 피의자 피고인들이 서로 상대방의 책임이라고 떠넘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서로 떠넘기는 과정에서 실체관계가 발견되는 경우가 많죠.
즉 각자 떠넘기는 과정에서 일부는 정황에 부합하고 일부는 정황에 부합하지 않은 진술이 모두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부정합이 발생한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어느 일방에게만 논리 부정합이 네. 발생하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논리 부정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정합 상황들을 정합에 부합하도록 하나하나 조율해 나가다 보면 전체적인 그려지고 결국 사건의 실체가 발견되게 되는 것이거든요. 경찰이든 검찰이든 이 과정을 밟아올 텐데 이 과정이 상당한 근거 결정적인 물증은 아니더라도 상당한 정황으로 제시할 수 있는가 아닌가 이를 통해서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가 아닌가가 이 싸움의 성패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수사 담당자들은 이게 평소에도 사람을 안 믿는 버릇이 생길 것 같아요. 그게 직업병이라고 할 수 그렇잖아요. 있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이 논리적 부정함을 발견하려면 그 사람을 일단 믿고 보는 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신기한 일도 있어요. 아니 그 저 형사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사기당하는 경우가 있다며요. 그럼요. 예, 예. 아니 그렇게 그런 직종에 딱 종사하는 분인데 어떻게 사기를 당하는지 저는. 그리고 그 경찰한테 사기치는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죠. 네. 아니 근데 아까 얘기로 돌아가서 그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지금 저기 윤관석 의원이 2년 실형을 1심에서 받았으면 그럼 송영길 전 대표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지금 손영희 전 대표의 지금 그 아마 기소가 된 공판 단계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혐의 사실이 지금 한 개가 아니라 일단 첫 번째는 강 전 위원이랑 박 씨 등과 공모해서 윤 의원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그 6천만 원 돈 봉투 혐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로 그 지역 본부장 10명한테 활동비 명목으로 돈 봉투를 약 한 650만 원 정도 또 추가로 건넨 혐의가 또 있고요. 또 그 외에 이제 사단법인 평화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즉 먹사연을 통해서 후원금 명목으로 약 불법 정치 자금 한 7억 6,300만 원 정도. 그거는 액수가 크네요. 네, 액수가 큽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이 공판 단계에서 혐의 사실로 다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각각 정치자금법, 그다음에 정당법, 그다음에 뇌물죄도 여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허가 진행을 청탁받아서 이제 3천만 원을 수수했다라는 혐의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각 죄들이 한 3년에서 5년 정도로 기본 법정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개의 죄가 적용될 것이기 때문에 경합범으로서 또 가중이 될 것이고. 다 더하기예요, 그러면? 뭐 대략적으로 산출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금 적을대적으로 더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어쨌든 추가되는 거기 때문에 실체적 경합으로 인해서 이제 형량이 가중될 것이고 또 지금 부인을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송 전 대표는 앞으로 이제 정치 활동을 또 계속 해야 된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있을 수도 있고 아직 1심이기 때문에 쉽게 지금 부인하고 있는 입장을 인정으로 선회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냥 부인을 함이 또 가중 요소란 말이에요. 그러면 인정이 됐을 때 반성을 했냐라는 부분도 감경 요소인데 지금 계속 부인을 하는 입장을 유지한다면 이 또한 가중 요소가 될 수 있고 또 지금 나머지 이미 선고가 났 사람들에 대해서 지시를 했을 가능성도 사실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피지휘자에게 교사를 했다. 또는 이제 상의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가중 요소로 작용을 하면 이제 뭐 2년 이상 당연히 나올 거고요. 그러니까 뭐 한 5년 이상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굉장히 중하게 실형에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긴 합니다. 근데 그 7억이면 그 금액이 만만치가 않는데 그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 혐의는 다툼이 상당히 치열할 것 같은데 핵심은 이른바 먹사인이라고 하는 외곽 조직이 사실상 송 전 대표를 후원하는 조직인가 아니냐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송 전 대표가 먹사에는 자체 목적을 가진 기구에 불과하지 나의 외곽 후원 조직이 아니라고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는데 후원 조직이라는 사실 자체가 입증돼서 재판부가 설득된다면 그때부터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뇌물 혐의도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전제 사실 자체를 두고 검찰 측과 상당한 다툼이 이어질 것 같고 정당법 위반과 관련해서도 정당법 위반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사람과 받은 사람보다도 이른바 돈봉투 살포 정황 전반을 조직한 사람을 더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윤관석 의원도 정황 전반을 조직했다는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는데 이 혐의가 송 전 대표에게도 인정된다면 사실상 최종적인 조직자 내지는 수혜자가 송 전 대표인 만큼 윤관석 의원보다도
덜한 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죠. 정당법 위반만 산정한다고 하더라도 내일 첫 공판 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는데 송 전 대표 측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일단은 박모 보좌관 등 연결고리에 해당하는 인물들은 송 전 대표에 대한 보고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상식 수준을 벗어난 검찰 측의 입증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지가 주목됩니다. 관련자들의 진술 외에도 돈봉투 살포 시점에 관련자들과 송 전 대표가 나눈 대화 등 녹취록이나 관련자들 대화 등을 토대로 어느 정도 입증을 해나갈지 이에 대해서 송 전 대표가 재판 초기 단계부터 혐의 사실을 인정할지 부인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얼마나 이건 재판이 또 어느 정도 늘어질지 아주 그게 궁금해요. 그 윤관석 의원 사건도 그 공판 길이 한 5개월 정도 진행이 됐고 이제 강래구 전 그 감사위원 사건도 그 정도 비슷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송 전 대표는 혐의 사실도 더 많고 또 부인을 하고 있는 입장이라면 사실은 무죄를 다퉈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제 송 전 대표 입장에서 유리한 증인 신문도 이루어질 것이고 또 수사 단계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받았던 사람들에 대한 증인 신문도 전부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최소 6개월 이상은 걸리지 않을까. 1심 나올 때까지. 그렇죠. 1심에 대해서. 최소 6개월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하여간 우리나라 정치권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외국도 이런 경우는 이렇게 그 정치 관련 사건은 많긴 많죠. 예,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조한나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